자, 물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의 화학 식량이라고 나왔거든요. 화학 식량은 원자량, 여기 나와 있는 원자들의 질량, 원자들이 모여서 뭐가 되죠? 분자가 되죠? 분자들의 질량, 그 다음 분자가 아닌 화합 물질 있잖아요. 염화나트륨처럼 뭐 이온결합 물질들, 뭐 이런 애들의 질량을 다 통틀어서 그냥 화학 식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원자량, 분자량, 기타 나머지 화학 물질들의 상대적인 질량, 이것들을 다 합쳐서 그냥 화학 식량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화학 식량은 가장 넓은 범위고요. 이 넓은 범위 안에 분자량이라는 게 있고, 분자량이라는 게 있는 거고, 또 원자량이라는 게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화학 식량, 즉 원자량이나 분자량은 뭐냐? 네, 원자량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면은 원자 하나하나의 질량을 얘기를 하는데 실제 질량은 아니고요. 상대적인 값이에요. 상대적인 값. 자, 질량수가 12인 탄소, 질량수가 12인 탄소는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 자,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가 있는 탄소 원자 1개. 탄소 원자 1개의 질량을 그냥 숫자 12로 정한 거예요. 이 탄소 원자 1개의 질량이 대략적으로 약이죠, 약. 2 곱하기 약 10의 마이너스 23승 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질량을 그냥 12로 정한 거예요. 숫자 12로. 뭐 10이라고 정한 의미는요. 요 질량수 12에 맞춘 거죠. 뭐 그냥. 이걸 기준으로 다른 원자들의 질량을 비례식으로 구한 겁니다. 전부 상대적인 값들로 표현한 게 원자량이에요. 탄소 원자 요 원자량을 탄소 원자 1개를 10이라고 지금 정했다 이거죠. 수소 같은 경우는 질량을 보면 12분의 1이랍니다. 수소 원자의 질량은 탄소 원자 질량보다 12분의 1이 적대요.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춰 놓은 거예요. 이걸 원자량이라고 합니다. 원자량은 뭐다? 질량수 12 탄소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상대적인 값이다. 당연히 단위는 없죠. 원자량의 숫자가 크면 그만큼 질량이 크다는 걸 뜻하는 거고요. 저기 밑에 그림에 탄소 원자 1개랑 수소 원자 12개가 지금 서로 쌤쌤이네요. 탄소 원자 1개의 원자량을 10이라고 놓으면 수소 원자 1개는 1이라고 놔야 되겠다. 그쵸? 그래야 양쪽의 질량이 똑같아지겠죠. 이런 그림이에요. 탄소 원자가 4개 있고 산소 원자가 3개 있네요. 요거 12잖아요. 하나에. 그죠? 12짜리가 4개 있으니까 48이란 말이죠. 그럼 48을 3으로 나누면 요 탄소 원자 하나는 얼마예요? 3이 1은 16이네. 16. 그죠? 탄소 원자 1개 원자량은 16이다. 이런 식으로 학자들이 열심히 찾아놨습니다. 다. 자, 이 원자량을 쓰는 이유는 뭐다? 실제 원자 질량은 너무 작죠. 10의 마이너스 23승 g이니까 사용하기가 불편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원자량을 만들어서 우리는 쓰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원소의 평균 원자량이라고 나왔는데요. 우리가 쓰고 있는 원자량들은 대부분 평균 원자량이에요. 왜냐하면 동위 원소들이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탄소가 요 질량수가 12짜리인 탄소만 있으면 좋은데 13짜리도 있고요. 뭐 14짜리도 있어요. 얘 질량이 조금 더 무겁거든요. 14짜리는 12보다. 안 그렇습니까? 얘가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인데 다 양성자는 6개씩 있지만 얘는 중성자 7개, 얘는 중성자 8개. 그러니까 조금 무겁잖아. 14짜리가. 그래서 얘네들을 그냥 평균으로 때려서 만든 평균 원자량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평균 원자량을 써요? 라고 누가 물어보시면 동위 원소 존재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동위 원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평균 원자량을 쓰죠.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 뭐 원자량 10이라고 나왔는데요. 이렇게 나온 이유는 실제로는 12점 얼마예요. 근데 12에 매우 가깝죠. 왜?
거의 10위짜리 탄소 10위짜리가 뭐 그냥 98%? 여기 있네요. 예. 99%나 되네요. 예. 거의 동위원소가 존재하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소수점 이하는 지금 무시하고 큰 숫자만 지금 여러분 책에 표현해 줬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커서 배우실 때는요, 공부할 때는 그 12점 뭐 얼마 0 얼마냐 여기 있네요. 12.01 이런 걸로 계산기로 두드릴 때 대학교 때 그럼 저거 다 넣어서 계산하셔야죠. 뭐 정확하게. 자,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합시다. 그런데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쭉 보니까 요건 좀 특이하네요. 염소는요. 35.5죠? 이거 봐라. 정수가 아니네. 아, 그 얘기는 염소가 질량수가 35짜리가 있고 37짜리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요, 마침 몇 대 몇의 비율이냐면 얘가 75%, 얘가 25% 있어요.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확 99%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3대 1의 비율이라고. 3대 1의 비율. 그래서 35짜리가 3대 1이니까 4분의 3이 있는 거죠. 플러스 37짜리가 4분의 1이 있는 거예요. 요거 계산하시면 35.5가 나와요. 대략적으로. 알겠죠? 예, 그래서 35.5 염소 요거는 시험에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뭐 물질 X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35.5라고 주는데 염소 가지고 문제 낸 거예요. 그 경우에 존재 비율이 이렇게 3대 1이거든요. 알아두시면 좋다. 됐죠? 자, 지우고. 자, 그다음에 원자들이 분자를 이루면은요. 분자를 이루었을 때 상대적인 질량을 분자량이라고 합니다. 산소 O2 분자 이루었죠? 이 하나가 16이니까 16짜리 두 개 있으니까 32. 단순하게 더한 거예요. H2O 산소 수소 1이고 산소 16이야? 그럼 얼마야? 총 18이 되겠네. 그죠? 예, 요거 1이니까 이렇게 다 더해 주시면 됩니다. 분자량은. 그다음에 분자가 아닌 물질 분자가 아닌 화합물의 경우에는 그냥 화학식량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NaCl 같은 경우는 이온 식량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요. NaCl이 계속 무한정으로 반복이 되잖아요. 몇 대 몇의 비율로? 1대 1의 비율로.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트륨의 원자량 23하고요. 염소의 원자량 35.5 그냥 두 개 더해서 58.5라고 우리가 표시해 줍니다. 이거 1대1로 결합한다. 그 결합하는 최소 정수비 그걸 가지고 그냥 이렇게 화학식량이라고 얘기를 해 줍니다. 자, 그래서 뭐 이온 결합 물질의 경우에는 몇 대 몇으로 결합되어 있느냐 그거 보시고 예, 화학식량 결정해 주시면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가 있다. 다이아몬드는 뭘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탄소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탄소가 막 끝없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다 탄소로만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 탄소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막 끝없이 간다고 이게 끝없이 사방으로 계속 늘어난다고. 그럼 어떻게 해? 탄소가 몇 개짜리야 도대체 다이아몬드는? 덩어리마다 다르겠죠. 그럼 어떡하지? 예, 화학식량은 네. 그래서 하나의 성분이 반복되는 놈은 문제량을 이용합니다. 그냥 다이아몬드의 화학식량을 물어보시면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그냥 12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알겠죠? 흑연도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흑연도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거든. 흑연의 화학식량은 10이에요. 12. 똑같이. 다이아몬드나 흑연은 다 똑같이 화학식량이 10이다.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마지막 3번에 뭐 분자가 아닌 그런 화학식 같은 경우는 그 최소 정수비 존재하고 있는 물질 구성 원소의 최소 정수비로 표현해 주는 경우가 많네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가지고
이제 몰의 정의예요, 몰. 앞에서는 원자 질량이 너무나 작아서 원자량, 분자량 같은 것을 우리가 만들어 쓰고 있다고 했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니까 이제 이 입자, 원자나 분자, 이온 같은 게 사이즈가 또 너무 작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를 세기가 너무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묶음의 단위라는 걸 사용합니다. 묶음의 단위를 씁니다. 연필 한 타스가 12개인 것처럼 묶음의 단위를 써요. 그래서 1몰 그러면은요. 예, 입자 6 곱하기 10의 23승계를 1몰이라고 합니다. 예, 1몰. 원자 1몰 그러면 원자가 이만큼 있는 거고요. 분자 1몰 그러면 분자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 예. 요 숫자를 아보가드로 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암기사항이죠. 자, 1몰의 개수가 몇 개니? 이만큼이요. 아보가드로 수요. 6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요. 예. 보통 문제 풀 때 그냥 6 곱하기 하는데 어쨌든 정확히 외워두시면 좋겠죠. 암기. 그래서 이렇게 조심해야 돼. H2O가 1몰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분자잖아, 분자. 물 분자. 이렇게 하면 물 분자가 요 아보가드로 숫자 요거 쓰기가 귀찮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적습니다. Na 물 분자가 아보가드로 숫자만큼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분자가 아니고 뭐 원자요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분자가 1몰이 있는 거예요. 분자가 아보가드로 숫자만큼. 자, 일단은 그래서 그거 맞추시라고요. 예, 주어진 입자가 뭔지 그거 보고 맞추셔요. 같이 따라가서 연결해 주시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대한 얘기입니다. 방금 얘기한 거네요. 원자 1몰 그러면 원자가 이만큼 있는 거고요. 분자 1몰 그러면 분자가 이만큼 있는 거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물질의 몰을 알면 그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몰도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예. 자, H2O 물이 1몰이 있다고 할게요. 얘가 1몰이 있는 거야. 예. 그럼 물 분자가 이만큼 있는 거죠? 6 곱하기 10의 23승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 문제를 주고 산소 원자는 몇 개 있니라고 물어봤거든요. 산소 원자 보시면은 물 분자 1개에 산소 원자 1개 들어있죠. 그러니까 똑같이 예, 1몰이 있는 거예요. 산소 원자가 1몰이 있는 거예요. 물 분자 1몰당 산소 원자 1몰 있어요. 수소는요. 어이구 2개 붙어 있잖아요. 수소 원자는 몇 몰? 2몰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총 원자는 몇 몰이니 물어보시면 3몰이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물 분자는 1몰이지만 총 원자는 3몰이요. 이렇게. 질문에 맞춰서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뭐 CO2가 있다. CO2 0.5몰이 있네요. 라고 주고 산소 원자는 몇 몰이니? 이렇게 물어보시면 0.5몰 곱하기 산소 원자가 2죠. 2. 2배 들어있으니까 산소 원자는 1몰 들어있겠네요. 탄소 원자는 그대로 0.5몰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분자를 주고 개별 원자를 물어볼 수 있다. 단순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몰과 질량. 자, 1몰의 숫자 봤죠. 그래서 1몰의 질량이 뭐냐. 뭐 1몰의 질량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몰 질량이라고 부릅니다. 1몰의 질량을 몰 질량이라고 불러요. 자, 1몰의 질량, 즉 몰 질량은 원자량이면 원자는 원자량, 분자면 분자량, 기타 화학식량이면 화학식이면 화학식량에다가 그냥 요거 붙인 겁니다. 고란포 몰을 붙인 거예요. 뭔 소리냐면 탄소가 있어요. 탄소 원자 1몰의 질량. 자, 이렇게 물어보시면 탄소의 원자량이 얼마죠? 얘 원자량이 12예요. 거기다 그냥 구란 붙이면 돼요. 이렇게. 구란포몰.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화학식량에다가 그냥 이 단위 붙이면 되는 거야. H2O
1몰의 질량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또는 몰 질량 물어보시면 H2O 분자죠. 이 분자의 분자량이 얼마였냐? 18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18 분자량 구하고 거기다 g/몰 이거 붙이면 돼요. 이게 몰 질량입니다. 자, 그래서 1몰의 질량은 뭐다? 화학식량에다가 단위 이렇게 붙이면 된다. 화학식량에다가 단위를 붙이면 된다. 되게 간단하죠? 그게 1몰의 질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대들은 2개 배운 거예요. 2개. 지금 벌써 문제 푸는 그 팁을 2개 배우신 거예요. 1몰의 숫자는 아보가드로 수. 1몰의 질량은 화학식량에다가 단위 붙이는 거. 이렇게. 이게 다야.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 푸는 거라고. 어떻게? CO2 22g은 몇 몰이니? 뭐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러면 CO2 1몰의 질량이 얼마냐? 이거 참 분자량 계산하는 거예요. C는 12고 문제에 이제 나와요. 이렇게 원자량들은 탄소의 원자량 10이고 산소의 원자량이 16이야. 근데 2개 있어. 이게 더하면은 얼마겠니? 44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끼는 1몰이 44g이에요. 1몰이 44g이에요. 그러면 22g이면 몇 몰이겠니? 0.5몰이잖아. 비례식이니까. 그렇죠? 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냥. 자,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기준값을 잘 외워두셔라. 아주. 그 다음에 2번은요, 비례식을 이용해서 구해도 되는데, 굳이 또 공식으로 몰수 구하는 공식을 만들어 놨네요. 물질의 몰수는, 네, 주어진 질량을 몰 질량으로 나누기 하랍니다. 아까 요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다시 풀어보면, CO2 22g, 그럼 22g을 나눠요. 뭘로 나눠요? 1몰의 질량이 얼마야? 44였죠. 이렇게 나누면 0.5몰이요. 이렇게 구하라고 공식을 만들어 놨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문자로 많이 적는데요. 물질의 몰수는 N이라고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몰수는 몰질량 분의 물질의 질량. 이렇게 많이 문자로 적습니다. 물질의 몰수는 몰 질량분의 물질의 질량. 나왔네요. H2 54g의 몰수는 얼마니? 그럼 54g 나누기 물 분자 1몰의 질량이 18이잖아요. 분자량이 18이니까 몰 질량으로 나누면 3몰. 이렇게. 당연한 거죠. 18이 1몰이니까 54면은 18이 3덩어리 있나 보지. 3몰. 단순 비례식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3번에는 물질의 질량을 구하라고요. 여기 이 공식 쓰는 거네요. 질량은 몰수 곱하기 분자량. 이렇게 하시면 되죠. 요 공식 갖고 그냥 다시 한번 나열한 거예요. 이산화탄소 2몰의 질량은 얼마니? 라고 물어봤네요. 얘 1몰이 무조건 얼마야? 44. 그러니까 분자량이나 화학식량 구하는 게 기본이거든. 이게 1몰이거든. 이게 1몰의 질량이니까 2몰이면 이거 2배. 그럼 88g이네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공식을 생각해서 억지로 생각해서 해도 되는데 사실 이거 그냥 비례식밖에 없습니다. 그냥 1몰 기준값 이거 알고 그 다음에는 저기에 맞춰서 그냥 비례식으로 푸는 거죠. 그러나 이런 공식을 알아두시면 좋겠죠. 특히 문자로 많이 알아두셔요.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 이거 많이 쓰니까 이거 하나 딱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은 뭐예요? 1몰의 숫자 배웠죠. 1몰의 질량 배웠죠. 그럼 1몰의 이제 부피 배울 차례인 거죠. 자,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보시면 같은 온도 압력에서 모든 기체는 온도 압력이 똑같으면 모든 기체는 동일한 부피 안에 같은 숫자의 분자가 들어있대요.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온도 압력이 같으면 모든 기체는, 그러니까 온도 압력 부피가 같으면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몰수가 똑같습니다.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문자를 적을 때 이렇게 온도, 압력, 부피가 동일하면 일정하면 두 기체는 종류에 관계없어요. 몰수도 서로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온도하고 압력만 같아요. 이것만 일정해요. 부피가 다르다는 거죠. 그럴 때는 부피에 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A 기체가 20리터, B 기체는 10리터면 2대 1이잖아요. 이 부피의 비가 곧 몰수의 비입니다. 요게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H2가 있어요. 얘가 2리터고요. 여기 O2가 있어요. O2가 1리터 있는 거예요. 근데 온도는 뭐 0도씨 뭐 1기압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온도 압력이 지금 똑같잖아. 근데 부피가 달라. 그럼 이 안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을 텐데 애들이 기체들이 그러면 부피비가 2대 1이잖아요. 그럼 몰수비가 2대 1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럼 몰수비가 2대 1이야? 그러면은 여기 있는 H2하고 O2 분자량, 분자량을 지금 보시면 분자량의 비가 H2가 1짜리가 2개 있으니까 2네요. O2 16짜리가 2개 있으니까 32예요. 1대 얼마죠? 16이죠. 자, 몰수비가 2대1, 분자량비가 1대 16.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질량비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 질량은 몰수 곱하기 분자량 2개 곱해주면 돼요. 2 곱하기 1 해서 여기 2대 1 곱하기 16 해서 16, 즉 1대 8이네요. 질량 비율이. H2 요 질소가 1g이라면은 이쪽은 8g. 요게 2g이면 여기 16g. 네. 얼마인지 모르니까 뭐 질량이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이것만 알 수 있다. 비율만. 그러니까 문제 이런 거 잘 나와요. 몇 대 몇이냐 이런 거. 지금 내가 풀어놓은 거 보니까 이렇게 이 공식을 또 써야 되는 경우가 있네요. 그게 편하니까 잘 외워두셔요.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은 문제 밑에다 적는 거예요. 부피비 2대 1이네. 그럼 몰수비 2대 1이고 주어진 분자량 요거 우리가 분자량 계산해서 몇 대 몇 적으시면 질량비도 계산할 수 있죠. 몇 대 몇으로. 그럴 때 쓰시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보가드로의 법칙 잘 쟁여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요.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다고 그랬죠. 온도 압력이 똑같으면 모든 기체들 1몰의 부피는 다 똑같은 거예요. 종류에 관계없이. 1몰의 부피는 기체 종류에 관계없이 22.4리터로 똑같습니다. 다. 그래서 기체 1몰의 부피는 22.4리터입니다. 조건은 이 조건일 때만. 기체는 온도 압력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따라서 온도 압력이 달라지면 이 값도 당연히 달라지죠. 그래서 이 조건을 줬어요. 0도씨 1기압 1대만 그랬습니다. 이걸 표준 상태라고 하는데요. 0도씨 1기압 1대만 기체 1몰의 부피는 얼마? 22.4리터. 어쨌든 이것도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아셨냐? 0도씨 1기압 수소기체 22.4리터, CO2 22.4리터, 암모니아 22.4리터. 이렇게 다 동일한 부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체의 경우에는요, 온도를 가지고 온도 압력을 이렇게 맞춰놓고 부피를 측정하면 얘가 몇 몰이 있는지 알 수 있죠. 만약에 수소가 11.2리터가 있어요. 그러면 몇 몰입니까? 0.5몰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기준이니까. 이 온도 0도씨 1기압 조건일 때.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체의 몰수, 기체일 때만 쓰는 거야, 이 부피는. 기체의 몰수, 부피를 이용해서 구할 때는 기체의 부피를 22.4리터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 있죠?
물질의 질량을 가지고 분자량으로 나눠서 몰수 구하는 거는 이거는 물질의 상태에 관계없어요. 아무데나 다 쓸 수 있는 건데 요거 부피를 이용할 때는 이 기체 상태일 때 쓰는 겁니다. 기체일 때만 쓰는 거예요, 이놈은. 부피는 0도씨 1기압 요거 확인하시고요. 그럼 1몰이 22.4리터라는 거 머릿속으로 딱 떠오르셔야 되고요. 수소기체가 44.8이니까 2배네. 그럼 너 그냥 2몰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수소 H2가 2몰 있는 거예요. H2가. 자, 그 다음에 4번에 물질의 몰과 뭐 입자수, 질량, 기체, 부피 사이의 관계 총 정리해 놓은 거네요. 이게 최종이네요. 물질의 몰은 만약에 입자가 나오게 되면 숫자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아보가드로 숫자로 나누면 아보가드로 수로 나누면 몇 몰인지 나올 것이고 질량으로 나오면 몰 질량으로 나누시면 될 것 같고 기체 부피가 나오면 22.4로 나누는데 조건은 이 조건일 때만 쓸 수 있다. 만약에 0도씨 1기압이 아니면 문제에 뭐 T도씨 1기압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요. 문제에 줘요. 1몰의 부피는 뭐 25리터 이런 식으로 문제에 줘요. 주니까 그거 가지고 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는 0도씨 1기압 조건이니까 22.4리터고요. 이 조건일 때는 굳이 22.4리터 안 줘요. 니들이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요. 길게 떠든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3개입니다. 3개. 지금 나온 요거. 몰수 구하기. 입자수 나올 때 아보가드로 수로, 질량이 나올 때 몰 질량으로, 기체 부피가 나올 때는 1몰의 부피로 나눠라. 그래서 물질의 몰수를 구하셔라. 물질의 몰수를 구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라? 그 주어진 물질의 몰수를 구하면 이 몰수에 따른 질량도 구할 수 있고, 그죠? 예. 질량은 여기서 나오는구나. 물질의 몰수 구하는 방법이에요. 물질의 몰수를 구하면 분자로 가면 또 원자의 몰수도 구할 수 있고, 그죠?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기준값 잘 정리해 두세요. 1몰의 숫자, 1몰의 수, 아보가드로 숫자, 1몰의 질량, 화학식량분의 화학식량에다가 단위 붙이면 되는 거, 1몰의 부피 22.4리터 0도씨 1기압일 때 이 세 개의 기준값 가지고 비례식으로 문제 푸시면 돼요. 사실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나머지 문제 싹 풀어 보시면서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수학에 비하면 되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일단 풀어 보시고 필요한 질문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죠? 이게 35쪽까지군요. 근데 실력원 문제는 조금 어려울 것 같네요. 실력원 문제는 풀다가 잘 모르겠으면은요. 나머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미리미리 카톡 보내세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